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 시간마다 부채가 10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그들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긴축 정책을 사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강대국가 전쟁으로 부채를 해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러시아와 중국 군대에 비해서 열세에 있습니다. 미국이 패전과 핵전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방송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 방송에는 광고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와도 단가가 낮은 광고만 들어옵니다. 여기 후원 계좌 있습니다. 자율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미국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의 새로운 포괄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고 매 시간마다 약 10억 달러의 새로운 부채가 추가됩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7조 5천억 달러의 새로운 부채를 짊어졌다면서 미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냉혹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 사이에 나온 일련의 엄청난 지출 패키지에 대해 조명합니다.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7조 4,600억 달러, 즉 가구당 57,400달러의 부채가 발생했습니다. 팬데믹 시대 지출의 대부분은 부당할 뿐만이 아니라 매우 해로웠으며 이로 인해 국가는 인플레이션 급증, 노동력 부족, 공급망 붕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팍스뉴스는 보도했습니다. 헤리티지 전문가들은 코비드-19 전염병이 수조 달러를 낭비하는 전례 없는 연방 재정 및 통화 조치를 촉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저자들은 미국 의회가 미래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와 정당한 전염병 지출을 결합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재정위기가 장기적인 우려에서 현재의 사건으로 바뀌었다. 의회는 더 이상의 경제적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을 위한 책임있는 거버넌스로 복귀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헤리티지 회장 케빈 로버츠는 인플레이션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위협적이고 서투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부 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소위 인플레이션 감소법이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완전히 잘못된 명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무모하고 정치적으로 기회주의적인 지출은 미국 경제를 약화시키고 인플레이션 위기와 부채 위기를 초래했다. 과도한 지출이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초래했고 가계 실질소득 감소를 초래했고 매장 진열대를 비웠고 공급망을 파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 문단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의미 있는 예산 편성으로 돌아가고 연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선출된 공무원이 인플레이션에 맞서는 미국의 단기적인 싸움과 장기적인 경제 전망 모두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할 용기와 선견지명을 갖고 있다면 리더십을 발휘할 진정한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리티지 보고서의 진단은 매우 정확하지만 이미 진부한 것이고 문제는 오로지 재선에 골몰하는 선출된 공무원이 그들이 재선에 불리한 긴축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그들의 정치 생명을 위협하는 긴축 정책으로 부채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는 무망한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대전으로 부채 위기를 타개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 공군 항공이동사령부 사령관 마이크 미니한 사선 장군은 올해 초 예하 장교에게 보낸 메모에서 미국이 2025년에 중국과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 예측한 메모를 지지했습니다. 펜터곤에 따르면 미니안 장군은 지난주 자신의 예측에 대한 질문에 전쟁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시간표에 맞춰 내가 추진하고 있는 준비태세는 억지력과 결정적인 승리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니안이 2월 1일에 장교들에게 보낸 메모에 중국과 전투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미국 국방부는 미니안이 타임라인과 거리를 두었으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군사력을 증강하는 등 공개적으로 대만 방어를 위해서 중국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니안은 메모에서 내 직감으로 우리가 2025년에 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시진핑이 삼선을 확정한 2022년 10월 달에 전쟁 평의회를 설립했다. 대만의 총통 선거는 2024년에 있고 시진핑에게 침공 이유를 제공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24년에 있고 시진핑이 미국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다.
시진핑의 이유와 기회가 2025년에 모두 일치한다고 썼습니다. 이 메모에는 개인 문제를 정리하는 것을 포함하여 항공이동사령부 직원에게 대한 몇 가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항공이동사령부 직원들은 개인 문제와 법적인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비스 기지 법률사무소 방문 일정을 잡아야 할지 여부를 고려할 것. 미 해군 7함대는 화요일 보도자를 통해서 무인 수상함 사단 소속 무인 수상함 레인저와 마리너가 9월 18일 요코스카 함대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러한 배치를 처음 보도했고 이 드론 함정이 중국에 대해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수역에서 감시 및 공격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론 선박에는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지 않지만 미사일을 운반하고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전쟁 준비 일환으로 새로운 무기 기술에 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무인 작동이 가능한 190피트짜리 레인저는 모니터링 목적으로 16명의 승무원과 함께 일본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국영 매체 RT가 미국이 막대한 연간 국방비 지출에도 불구하고 강대국과 맞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미군이 제3세계 국가나 규모가 작은 반군이 아닌 러시아와 중국 같은 강대국을 상대해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라이벌 없는 세상에서 미군의 축소는 무기 및 장비 재고의 엄청난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수천 대의 탱크, 비행기, 대포, 수백 척의 선박, 수백만 톤의 탄약 및 기타 군사 자산 품목이 매각되거나 청산되었습니다. 군수산업이 둔화되고 장비 재고가 감소했고 군사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야전 요새와 매뉴얼이 더 이상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오랫동안 화력이 전투력을 정의하는 매개 변수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군대가 축소되자 훈련도 축소되었습니다. 대규모 군단급 이상 지상군을 활용하여 동등한 적에 맞서는 전쟁 게임은 사실상 사라졌고 대부분 지도 게임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미군은 많은 병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훈련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병력을 신속하게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군사 전문가 마크 건징거는 2021년 11월 보고서 저렴한 질량, 강대국 분쟁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PGM 혼합의 필요성에서 러시아나 중국과 충돌할 경우 미 공군이 다양한 거리에서 수많은 목표물 10만 개 이상을 공격해야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고정밀 무기의 대규모 무기고가 필요하며 각 유형의 무기에 대한 생산 속도는 연간 수천 개에서 수만 개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 부소장 세스 존스는 전시 환경의 빈 쓰레기통, 미국 방위산업기지에 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재짐의 재래식 장거리 미사일은 2025년까지 약 6,500대에 달할 예정이지만 강대국과의 충돌이 발생하면 8일 이내에 고갈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2020년대 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 장악을 위해 중국의 함대가 미국에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 3개국이 세계 상업용 조선업의 9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47, 한국 30, 일본 17%입니다. 미국은 육군, 공군, 해군이 실질적인 전투를 벌이는 대규모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무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릴 수 없습니다. 미국이 재래전에서의 패전과 핵전쟁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라는 사실을 잊으면 국제정치 예측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